안녕하십니까? 지식과 미스터리의 경계를 탐험하는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둠과 침묵이 지배하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기이하고 섬뜩한 의식, 내 귀퉁이 놀이에 대한 심층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인간의 시도와 그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미지의 현상들을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식의 여정에 동참해주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흥미로운 탐구를 함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되며 그 마음에 보답하여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인간은 예로부터 사방이 막힌 방, 특히 4개의 모서리가 있는 공간에 신비로운 의미를 부여해왔습니다. 4개의 모서리는 안정적인 구조를 상징하지만 동시에 어둠 속에서는 무엇이 숨어 있을지 모르는 미지의 영역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의 분신사바나 서양의 위자보드처럼 내 귀퉁이 놀이 역시 이 세계와 저 세계의 경계를 허물고 미지의 존재를 불러내려는 강령술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의식은 보통 4명 혹은 더 위험하다고 알려진 3명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2가지 방식을 모두 실행하며 그 차이와 현상을 면밀히 관찰한 기록을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굳게 닫힌 공간의 내 모서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가장 널리 알려진 4명 버전의 놀이부터 시작합니다. 4명의 참가자가 각각 방의 4 귀퉁이에 자리를 잡고 섭니다. 한 명이 신호와 함께 다음 모서리로 이동하면 그곳에 있던 사람이 또 다음 모서리로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는 단순한 규칙입니다. 이론적으로는 항상 한 모서리가 비어있게 되지만 이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참가자가 4명인데 어느 순간 5번째 존재가 끼어들거나 한 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라진다는 것은 순간이동처럼 갑자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빙의 현상과 유사합니다. 갑자기 혼자 다른 곳으로 가 벽을 멍하니 쳐다보거나 건물 안 어딘가에서 넋이 나간 채 발견되기도 하며 다음 모서리로 이동해야 할 차례에 그저 구석에 미동도 없이 서 있는 등의 이상 증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우리는 몇 가지 약속을 정했습니다. 게임을 즉시 중단하고 싶을 때는 약속된 구호를 외치고 위험한 존재를 목격했거나 자신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낄 때는 특정 손동작으로 신호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 강령술에서 가장 무서운 점은 참가자들의 팀워크가 맞지 않거나 누군가 실수를 하면 그 안에 있는 그룹 전체가 불화를 겪거나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미신 때문입니다. 모두가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첫 번째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2번째 바퀴가 돌았을 때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3번째 바퀴가 돌 무렵 저는 방 안에서 나지막한 여성의 허밍 소리를 들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인지 아니면 이 밀폐된 공간 안에서 울리는 소리인지 분간할 수 없는 기이한 소음이었습니다.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일본에서 유래된 뒷사람의 어깨를 치고 이동하는 방식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 시도에서 그 방식을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 명씩 이동하며 앞사람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뒤에 있는 존재가 우리 팀원이 맞는지 확인하는 심리적 안전장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번째 시도. 이번에는 방 중앙에 플라스마 볼을 켜두었습니다. 미세한 움직임이나 정전기에 반응하는 이 기구가 과연 어떤 변화를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잠시 후 한 참가자가 다급하게 순서를 바꾸자고 요청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웃음기가 섞여 있었지만 눈은 극도의 공포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등 뒤가 너무 오싹합니다. 분명 제 뒤에는 아무도 없어야 할 차례인데 두세 바퀴 돌 때부터 등 뒤에서 느껴지는 이 섬뜩한 한기는 대체 무엇일까요? 4명이서 진행할 때 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뒤에 아무도 없는 상태로 다음 모서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참가자들은 가장 극심한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방 중앙에 있던 플라스마 볼이 순간적으로 번쩍였습니다. 무언가 그 주변을 지나갔다는 신호였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소리가 나는 장난감을 비어있는 모서리에 두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외에 다른 존재가 그곳을 지나간다면 장난감이 소리를 낼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참가자가 비명을 지르며 순서를 바꾸자고 외쳤습니다. 방금 제 뒤에 도착한 사람의 느낌이 달랐어요. 왼쪽 팔이 너무 아픕니다. 왼쪽 팔의 통증. 이것 역시 강령술에서 나타나는 전조 증상 중 하나였습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자신이 서 있던 구석벽에서 자신의 그림자가 아닌 무언가 다른 것이 꿈틀거리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 노리는 횟수를 거듭할수록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강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분 탓이나 착각으로 치부할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공포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이 움직일 때마다 나는 쿵, 쿵 하는 발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고 한 참가자는 등 뒤에서 마치 저승사자가 따라오는 듯한 느낌에 비명을 지를 뻔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네 번째 시도.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우리가 사용하던 조명 하나가 꺼졌습니다. 발전기에 연결된 2개의 조명 중 하나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작동을 멈춘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연출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다른 참가자가 놀이를 멈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명백한 여성의 웃음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듯한 아주 선명한 웃음소리가 방 안의 한쪽 구석에서 들려왔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거의 동시에 저 역시 문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성의 웃음소리와 비슷한 끽 하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위치에서 두 사람이 비슷한 시각에 정체불명의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한 참가자는 문 쪽을 바라볼 때 어둠 속에서 문이 아주 미세하게 열려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마치 누군가가 그 문 바로 앞에 서서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참가자의 뒷주머니에 꽂혀 있던 오색천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오색천은 한국 무속신앙에서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신성한 매개체로 여겨지는 물건입니다. 참가자는 주머니 깊숙이 넣어두었기에 아무리 심하게 움직여도 빠질 리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색천이 마치 누군가 일부러 꺼내놓은 것처럼 문 앞에 다이아몬드 형태로 놓여 있었습니다. 4명으로 진행된 의식은 이처럼 수많은 이상 현상을 남긴 채 끝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의식을 반복하자 마치 단계가 올라가듯 현상들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 위험하다고 알려진 3명 버전의 놀이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3명이 4개의 모서리에서 놀이를 진행하면 필연적으로 항상 하나의 모서리는 완전히 비어있게 됩니다. 이 빈 공간이
바로 다른 차원의 존재가 들어오는 문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빈 모서리에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 등을 설치했습니다. 만약 우리 외에 다른 존재가 그 공간을 차지한다면 센서 등이 켜질 것이라는 가설이었습니다. 참가자 3명은 각자의 모서리로 향했고 저는 중앙에 앉아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센서 등은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야만 켜지도록 설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놀이가 시작되자마자 아무도 없는 빈 모서리의 센서 등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참가자들은 모두 자신의 위치에 있었고 그 누구도 센서 등의 감지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혹시 센서의 감지 범위가 예상보다 넓은 것은 아닐까? 우리는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참가자들이 센서 등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움직여 보았지만 등은 켜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센서 등 바로 앞을 지나갈 때만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놀이를 시작하자 아무도 없는 곳에 센서 등이 또다시 켜졌습니다. 그것도 참가자들이 만들어내는 동선과는 전혀 무관한 타이밍의 말입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빈 모서리에 설치한 센서 등과 그 반대편 창가에 설치한 또 다른 센서 등이 순차적으로 켜졌다 꺼지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한쪽 모서리에서 나타나 방을 가로질러 반대편 창가로 이동하는 듯한 동선을 그리며 불을 켠 것입니다. 저는 중앙에 앉아 있었기에 참가자들의 모든 발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3명이 움직이고 있음에도 때때로 4명의 발소리가 들리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그들을 지켜보면서 우리 팀원들이 도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희미한 그림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몇 번이고 목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빈 모서리에 소리가 나는 과자 봉지를 놓아두었습니다. 아주 작은 스침에도 소리가 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잠시 후 바삭하는 소리와 함께 과자 봉지가 울렸습니다. 그 순간 참가자 2명은 제 바로 앞에, 나머지 1명은 대각선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과자 봉지 근처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점은 이런 명백한 물리적 현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전자기장 측정기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닫힌 공간의 내 모서리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의식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문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심리적 착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둠과 침묵, 그리고 인간의 집중된 의식이 만들어낸 미지의 현상이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4명이 진행했을 때와 3명이 진행했을 때 모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미약했던 현상들이 반복을 거듭할수록 점점 강해졌고 마치 우리 중 가장 약한 사람을 노리는 듯하다가도 결국에는 모두를 차례대로 겨냥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놀이에서는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으며 운이 나쁘면 누구든 그 미지의 존재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섬뜩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의 세상은 우리가 인지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엿본 이 작은 틈새 너머에는 과연 무엇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밤이 평안하기를 바라며 미지의 세계에 대한 건강한 호기심과 함께 안전한 현실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희의 다음 탐사 기록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미스터리의 경계를 탐험하는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둠과 침묵이 지배하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기이하고 섬뜩한 의식, 내 귀퉁이 놀이에 대한 심층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인간의 시도와 그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미지의 현상들을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식의 여정에 동참해주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흥미로운 탐구를 함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되며 그 마음에 보답하여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인간은 예로부터 사방이 막힌 방, 특히 4개의 모서리가 있는 공간에 신비로운 의미를 부여해왔습니다. 4개의 모서리는 안정적인 구조를 상징하지만 동시에 어둠 속에서는 무엇이 숨어 있을지 모르는 미지의 영역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의 분신사바나 서양의 위자보드처럼 4 귀퉁이 놀이 역시 이 세계와 저 세계의 경계를 허물고 미지의 존재를 불러내려는 강령술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의식은 보통 4명 혹은 더 위험하다고 알려진 3명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2가지 방식을 모두 실행하며 그 차이와 현상을 면밀히 관찰한 기록을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굳게 닫힌 공간의 4 모서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가장 널리 알려진 4명 버전의 놀이부터 시작합니다. 4명의 참가자가 각각 방의 4 귀퉁이에 자리를 잡고 섭니다. 한 명이 신호와 함께 다음 모서리로 이동하면 그곳에 있던 사람이 또 다음 모서리로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는 단순한 규칙입니다. 이론적으로는 항상 한 모서리가 비어있게 되지만 이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참가자가 4명인데 어느 순간 5번째 존재가 끼어들거나 한 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라진다는 것은 순간이동처럼 갑자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빙의 현상과 유사합니다. 갑자기 혼자 다른 곳으로 가 벽을 멍하니 쳐다보거나 건물 안 어딘가에서 넋이 나간 채 발견되기도 하며 다음 모서리로 이동해야 할 차례에 그저 구석에 미동도 없이 서 있는 등의 이상 증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우리는 몇 가지 약속을 정했습니다. 게임을 즉시 중단하고 싶을 때는 약속된 구호를 외치고 위험한 존재를 목격했거나 자신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낄 때는 특정 손동작으로 신호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 강령술에서 가장 무서운 점은 참가자들의 팀워크가 맞지 않거나 누군가 실수를 하면 그 안에 있는 그룹 전체가 불화를 겪거나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미신 때문입니다. 모두가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첫 번째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2번째 바퀴가 돌았을 때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3번째 바퀴가 돌 무렵 저는 방 안에서 나지막한 여성의 허밍 소리를 들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인지 아니면 이 밀폐된 공간 안에서 울리는 소리인지 분간할 수 없는 기이한 소음이었습니다.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일본에서 유래된 뒷사람의 어깨를 치고 이동하는 방식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 시도에서 그 방식을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 명씩 이동하며 앞 사람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뒤에 있는 존재가 우리 팀원이 맞는지 확인하는 심리적 안전장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번째 시도. 이번에는 방 중앙에 플라스마 볼을 켜두었습니다. 미세한 움직임이나 정전기에 반응하는 이 기구가 과연 어떤 변화를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잠시 후 한 참가자가 다급하게 순서를 바꾸자고 요청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웃음기가 섞여 있었지만 눈은 극도의 공포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등 뒤가 너무 오싹합니다.
분명 제 뒤에는 아무도 없어야 할 차례인데 두세 바퀴 돌 때부터 등 뒤에서 느껴지는 이 섬뜩한 한기는 대체 무엇일까요? 네 명이서 진행할 때 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뒤에 아무도 없는 상태로 다음 모서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참가자들은 가장 극심한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방 중앙에 있던 플라스마 볼이 순간적으로 번쩍였습니다. 무언가 그 주변을 지나갔다는 신호였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소리가 나는 장난감을 비어있는 모서리에 두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외에 다른 존재가 그곳을 지나간다면 장난감이 소리를 낼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참가자가 비명을 지르며 순서를 바꾸자고 외쳤습니다. 방금 제 뒤에 도착한 사람의 느낌이 달랐어요. 왼쪽 팔이 너무 아픕니다. 왼쪽 팔의 통증. 이것 역시 강령술에서 나타나는 전조 증상 중 하나였습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자신이 서 있던 구석벽에서 자신의 그림자가 아닌 무언가 다른 것이 꿈틀거리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 노리는 횟수를 거듭할수록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강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분 탓이나 착각으로 치부할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공포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이 움직일 때마다 나는 쿵, 쿵 하는 발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고 한 참가자는 등 뒤에서 마치 저승사자가 따라오는 듯한 느낌의 비명을 지를 뻔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네 번째 시도.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우리가 사용하던 조명 하나가 꺼졌습니다. 발전기에 연결된 두 개의 조명 중 하나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작동을 멈춘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연출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다른 참가자가 놀이를 멈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명백한 여성의 웃음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듯한 아주 선명한 웃음소리가 방 안의 한쪽 구석에서 들려왔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거의 동시에 저 역시 문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성의 웃음소리와 비슷한 끽 하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위치에서 두 사람이 비슷한 시각에 정체불명의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한 참가자는 문 쪽을 바라볼 때 어둠 속에서 문이 아주 미세하게 열려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마치 누군가가 그 문 바로 앞에 서서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참가자의 뒷주머니에 꽂혀 있던 오색천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오색천은 한국 무속신앙에서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신성한 매개체로 여겨지는 물건입니다. 참가자는 주머니 깊숙이 넣어두었기에 아무리 심하게 움직여도 빠질 리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색천이 마치 누군가 일부러 꺼내놓은 것처럼 문 앞에 다이아몬드 형태로 놓여 있었습니다. 4명으로 진행된 의식은 이처럼 수많은 이상 현상을 남긴 채 끝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의식을 반복하자 마치 단계가 올라가듯 현상들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 위험하다고 알려진 3명 버전의 놀이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3명이 4개의 모서리에서 놀이를 진행하면 필연적으로 항상 하나의 모서리는 완전히 비어있게 됩니다. 이 빈 공간이 바로 다른 차원의 존재가 들어오는 문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빈 모서리에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 등을 설치했습니다. 만약 우리 외에 다른 존재가 그 공간을 차지한다면 센서 등이 켜질 것이라는 가설이었습니다. 참가자 3명은 각자의 모서리로 향했고
저는 중앙에 앉아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센서 등은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야만 켜지도록 설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놀이가 시작되자마자 아무도 없는 빈 모서리의 센서 등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참가자들은 모두 자신의 위치에 있었고 그 누구도 센서 등의 감지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혹시 센서의 감지 범위가 예상보다 넓은 것은 아닐까? 우리는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참가자들이 센서 등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움직여 보았지만 등은 켜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센서 등 바로 앞을 지나갈 때만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놀이를 시작하자 아무도 없는 곳에 센서 등이 또다시 켜졌습니다. 그것도 참가자들이 만들어내는 동선과는 전혀 무관한 타이밍의 말입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빈 모서리에 설치한 센서 등과 그 반대편 창가에 설치한 또 다른 센서 등이 순차적으로 켜졌다 꺼지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한쪽 모서리에서 나타나 방을 가로질러 반대편 창가로 이동하는 듯한 동선을 그리며 불을 켠 것입니다. 저는 중앙에 앉아 있었기에 참가자들의 모든 발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3명이 움직이고 있음에도 때때로 4명의 발소리가 들리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그들을 지켜보면서 우리 팀원들이 도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희미한 그림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몇 번이고 목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빈 모서리에 소리가 나는 과자 봉지를 놓아두었습니다. 아주 작은 스침에도 소리가 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잠시 후 바삭하는 소리와 함께 과자 봉지가 울렸습니다. 그 순간 참가자 2명은 제 바로 앞에, 나머지 1명은 대각선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과자 봉지 근처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점은 이런 명백한 물리적 현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전자기장 측정기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닫힌 공간의 내 모서리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의식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문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심리적 착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둠과 침묵, 그리고 인간의 집중된 의식이 만들어낸 미지의 현상이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4명이 진행했을 때와 3명이 진행했을 때 모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미약했던 현상들이 반복을 거듭할수록 점점 강해졌고 마치 우리 중 가장 약한 사람을 노리는 듯하다가도 결국에는 모두를 차례대로 겨냥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놀이에서는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으며 운이 나쁘면 누구든 그 미지의 존재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섬뜩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의 세상은 우리가 인지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엿본 이 작은 틈새 너머에는 과연 무엇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밤이 평안하기를 바라며 미지의 세계에 대한 건강한 호기심과 함께 안전한 현실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희의 다음 탐사 기록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미스터리의 경계를 탐험하는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둠과 침묵이 지배하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기이하고 섬뜩한 의식, 내 귀퉁이 놀이에 대한 심층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인간의 시도와 그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미지의 현상들을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식의 여정에 동참해주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흥미로운 탐구를 함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되며 그 마음에 보답하여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인간은 예로부터 사방이 막힌 방, 특히 4개의 모서리가 있는 공간에 신비로운 의미를 부여해왔습니다. 4개의 모서리는 안정적인 구조를 상징하지만 동시에 어둠 속에서는 무엇이 숨어 있을지 모르는 미지의 영역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의 분신사바나 서양의 위자보드처럼 4 귀퉁이 놀이 역시 이 세계와 저 세계의 경계를 허물고 미지의 존재를 불러내려는 강령술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의식은 보통 4명 혹은 더 위험하다고 알려진 3명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2가지 방식을 모두 실행하며 그 차이와 현상을 면밀히 관찰한 기록을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굳게 닫힌 공간의 4 모서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가장 널리 알려진 4명 버전의 놀이부터 시작합니다. 4명의 참가자가 각각 방의 4 귀퉁이에 자리를 잡고 섭니다. 한 명이 신호와 함께 다음 모서리로 이동하면 그곳에 있던 사람이 또 다음 모서리로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는 단순한 규칙입니다. 이론적으로는 항상 한 모서리가 비어있게 되지만 이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참가자가 4명인데 어느 순간 5번째 존재가 끼어들거나 한 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라진다는 것은 순간이동처럼 갑자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빙의 현상과 유사합니다. 갑자기 혼자 다른 곳으로 가 벽을 멍하니 쳐다보거나 건물 안 어딘가에서 넋이 나간 채 발견되기도 하며 다음 모서리로 이동해야 할 차례에 그저 구석에 미동도 없이 서 있는 등의 이상 증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우리는 몇 가지 약속을 정했습니다. 게임을 즉시 중단하고 싶을 때는 약속된 구호를 외치고 위험한 존재를 목격했거나 자신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낄 때는 특정 손동작으로 신호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 강령술에서 가장 무서운 점은 참가자들의 팀워크가 맞지 않거나 누군가 실수를 하면 그 안에 있는 그룹 전체가 불화를 겪거나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미신 때문입니다. 모두가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첫 번째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2번째 바퀴가 돌았을 때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3번째 바퀴가 돌 무렵 저는 방 안에서 나지막한 여성의 허밍 소리를 들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인지 아니면 이 밀폐된 공간 안에서 울리는 소리인지 분간할 수 없는 기이한 소음이었습니다.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일본에서 유래된 뒷사람의 어깨를 치고 이동하는 방식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 시도에서 그 방식을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 명씩 이동하며 앞 사람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뒤에 있는 존재가 우리 팀원이 맞는지 확인하는 심리적 안전장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번째 시도. 이번에는 방 중앙에 플라스마 볼을 켜두었습니다. 미세한 움직임이나 정전기에 반응하는 이 기구가 과연 어떤 변화를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잠시 후 한 참가자가 다급하게 순서를 바꾸자고 요청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웃음기가 섞여 있었지만 눈은 극도의 공포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등 뒤가 너무 오싹합니다. 분명 제 뒤에는 아무도 없어야 할 차례인데 2-3 바퀴 돌 때부터 등 뒤에서 느껴지는 이 섬뜩한 한기는 대체 무엇일까요? 4명이서 진행할 때 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뒤에 아무도 없는 상태로 다음 모서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참가자들은 가장 극심한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방 중앙에 있던 플라스마 볼이 순간적으로 번쩍였습니다. 무언가 그 주변을 지나갔다는 신호였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소리가 나는 장난감을 비어있는 모서리에 두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외에 다른 존재가 그곳을 지나간다면 장난감이 소리를 낼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참가자가 비명을 지르며 순서를 바꾸자고 외쳤습니다. 방금 제 뒤에 도착한 사람의 느낌이 달랐어요. 왼쪽 팔이 너무 아픕니다. 왼쪽 팔의 통증. 이것 역시 강령술에서 나타나는 전조 증상 중 하나였습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자신이 서 있던 구석벽에서 자신의 그림자가 아닌 무언가 다른 것이 꿈틀거리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 노리는 횟수를 거듭할수록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강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분 탓이나 착각으로 치부할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공포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이 움직일 때마다 나는 쿵, 쿵 하는 발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고, 한 참가자는 등 뒤에서 마치 저승사자가 따라오는 듯한 느낌에 비명을 지를 뻔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네 번째 시도.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우리가 사용하던 조명 하나가 꺼졌습니다. 발전기에 연결된 두 개의 조명 중 하나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작동을 멈춘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연출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다른 참가자가 놀이를 멈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명백한 여성의 웃음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듯한 아주 선명한 웃음소리가 방 안의 한쪽 구석에서 들려왔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거의 동시에 저 역시 문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성의 웃음소리와 비슷한 끽하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위치에서 두 사람이 비슷한 시각에 정체불명의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한 참가자는 문 쪽을 바라볼 때 어둠 속에서 문이 아주 미세하게 열려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마치 누군가가 그 문 바로 앞에 서서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참가자의 뒷주머니에 꽂혀 있던 오색천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오색천은 한국 무속신앙에서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신성한 매개체로 여겨지는 물건입니다. 참가자는 주머니 깊숙이 넣어두었기에 아무리 심하게 움직여도 빠질 리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색천이 마치 누군가 일부러 꺼내놓은 것처럼 문 앞에 다이아몬드 형태로 놓여 있었습니다. 4명으로 진행된 의식은 이처럼 수많은 이상 현상을 남긴 채 끝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의식을 반복하자 마치 단계가 올라가듯 현상들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 위험하다고 알려진 3명 버전의 놀이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3명이 4개의 모서리에서 놀이를 진행하면 필연적으로 항상 하나의 모서리는 완전히 비어있게 됩니다. 이 빈 공간이 바로 다른 차원의 존재가 들어오는 문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빈 모서리에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 등을 설치했습니다. 만약 우리 외에 다른 존재가 그 공간을 차지한다면 센서 등이 켜질 것이라는 가설이었습니다. 참가자 3명은 각자의 모서리로 향했고 저는 중앙에 앉아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센서 등은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야만 켜지도록 설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놀이가 시작되자마자 아무도 없는 빈 모서리의 센서 등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참가자들은 모두 자신의 위치에 있었고
그 누구도 센서 등의 감지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혹시 센서의 감지 범위가 예상보다 넓은 것은 아닐까? 우리는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참가자들이 센서 등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움직여 보았지만 등은 켜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센서 등 바로 앞을 지나갈 때만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놀이를 시작하자 아무도 없는 곳에 센서 등이 또다시 켜졌습니다. 그것도 참가자들이 만들어내는 동선과는 전혀 무관한 타이밍에 말입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빈 모서리에 설치한 센서 등과 그 반대편 창가에 설치한 또 다른 센서 등이 순차적으로 켜졌다 꺼지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한쪽 모서리에서 나타나 방을 가로질러 반대편 창가로 이동하는 듯한 동선을 그리며 불을 켠 것입니다. 저는 중앙에 앉아 있었기에 참가자들의 모든 발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3명이 움직이고 있음에도 때때로 4명의 발소리가 들리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그들을 지켜보면서 우리 팀원들이 도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희미한 그림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몇 번이고 목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빈 모서리에 소리가 나는 과자 봉지를 놓아두었습니다. 아주 작은 스침에도 소리가 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잠시 후 바삭하는 소리와 함께 과자 봉지가 울렸습니다. 그 순간 참가자 2명은 제 바로 앞에, 나머지 1명은 대각선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과자 봉지 근처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점은 이런 명백한 물리적 현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전자기장 측정기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닫힌 공간의 내 모서리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의식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문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심리적 착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둠과 침묵, 그리고 인간의 집중된 의식이 만들어낸 미지의 현상이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4명이 진행했을 때와 3명이 진행했을 때 모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미약했던 현상들이 반복을 거듭할수록 점점 강해졌고 마치 우리 중 가장 약한 사람을 노리는 듯하다가도 결국에는 모두를 차례대로 겨냥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놀이에서는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으며 운이 나쁘면 누구든 그 미지의 존재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섬뜩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의 세상은 우리가 인지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엿본 이 작은 틈새 너머에는 과연 무엇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밤이 평안하기를 바라며 미지의 세계에 대한 건강한 호기심과 함께 안전한 현실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희의 다음 탐사 기록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미스터리의 경계를 탐험하는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둠과 침묵이 지배하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기이하고 섬뜩한 의식, 내 귀퉁이 놀이에 대한 심층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인간의 시도와 그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미지의 현상들을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식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흥미로운 탐구를 함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되며 그 마음에 보답하여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인간은 예로부터 사방이 막힌 방,
특히 4개의 모서리가 있는 공간에 신비로운 의미를 부여해왔습니다. 4개의 모서리는 안정적인 구조를 상징하지만 동시에 어둠 속에서는 무엇이 숨어 있을지 모르는 미지의 영역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의 분신사바나 서양의 위자보드처럼 4귀퉁이 놀이 역시 이 세계와 저 세계의 경계를 허물고 미지의 존재를 불러내려는 강령술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의식은 보통 4명 혹은 더 위험하다고 알려진 3명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2가지 방식을 모두 실행하며 그 차이와 현상을 면밀히 관찰한 기록을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굳게 닫힌 공간의 4모서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가장 널리 알려진 4명 버전의 놀이부터 시작합니다. 4명의 참가자가 각각 방의 4귀퉁이의 자리를 잡고 섭니다. 한 명이 신호와 함께 다음 모서리로 이동하면 그곳에 있던 사람이 또 다음 모서리로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는 단순한 규칙입니다. 이론적으로는 항상 한 모서리가 비어있게 되지만 이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참가자가 4명인데 어느 순간 5번째 존재가 끼어들거나 한 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라진다는 것은 순간이동처럼 갑자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빙의 현상과 유사합니다. 갑자기 혼자 다른 곳으로 가 벽을 멍하니 쳐다보거나 건물 안 어딘가에서 넋이 나간 채 발견되기도 하며 다음 모서리로 이동해야 할 차례에 그저 구석에 미동도 없이 서 있는 등의 이상 증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우리는 몇 가지 약속을 정했습니다. 게임을 즉시 중단하고 싶을 때는 약속된 구호를 외치고 위험한 존재를 목격했거나 자신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낄 때는 특정 손동작으로 신호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 강령술에서 가장 무서운 점은 참가자들의 팀워크가 맞지 않거나 누군가 실수를 하면 그 안에 있는 그룹 전체가 불화를 겪거나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미신 때문입니다. 모두가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첫 번째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2번째 바퀴가 돌았을 때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3번째 바퀴가 돌 무렵 저는 방 안에서 나지막한 여성의 허밍 소리를 들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인지 아니면 이 밀폐된 공간 안에서 울리는 소리인지 분간할 수 없는 기이한 소음이었습니다.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일본에서 유래된 뒷사람의 어깨를 치고 이동하는 방식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 시도에서 그 방식을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 명씩 이동하며 앞사람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뒤에 있는 존재가 우리 팀원이 맞는지 확인하는 심리적 안전장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번째 시도. 이번에는 방 중앙에 플라스마 볼을 켜두었습니다. 미세한 움직임이나 정전기에 반응하는 이 기구가 과연 어떤 변화를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잠시 후 한 참가자가 다급하게 순서를 바꾸자고 요청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웃음기가 섞여 있었지만 눈은 극도의 공포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등 뒤가 너무 오싹합니다. 분명 제 뒤에는 아무도 없어야 할 차례인데 2-3바퀴 돌 때부터 등 뒤에서 느껴지는 이 섬뜩한 한기는 대체 무엇일까요? 4명이서 진행할 때 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뒤에 아무도 없는 상태로 다음 모서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참가자들은 가장 극심한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방 중앙에 있던 플라스마 볼이 순간적으로 번쩍였습니다. 무언가 그 주변을 지나갔다는 신호였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소리가 나는 장난감을 비어있는 모서리에 두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외에 다른 존재가 그곳을 지나간다면 장난감이 소리를 낼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참가자가 비명을 지르며 순서를 바꾸자고 외쳤습니다. 방금 제 뒤에 도착한 사람의 느낌이 달랐어요. 왼쪽 팔이 너무 아픕니다. 왼쪽 팔의 통증. 이것 역시 강령술에서 나타나는 전조 증상 중 하나였습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자신이 서 있던 구석벽에서 자신의 그림자가 아닌 무언가 다른 것이 꿈틀거리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 노리는 횟수를 거듭할수록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강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분 탓이나 착각으로 치부할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공포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이 움직일 때마다 나는 쿵, 쿵 하는 발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고, 한 참가자는 등 뒤에서 마치 저승사자가 따라오는 듯한 느낌의 비명을 지를 뻔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네 번째 시도.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우리가 사용하던 조명 하나가 꺼졌습니다. 발전기에 연결된 2개의 조명 중 하나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작동을 멈춘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연출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다른 참가자가 놀이를 멈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명백한 여성의 웃음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듯한 아주 선명한 웃음소리가 방 안의 한쪽 구석에서 들려왔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거의 동시에 저 역시 문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성의 웃음소리와 비슷한 끽하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위치에서 두 사람이 비슷한 시각에 정체불명의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한 참가자는 문 쪽을 바라볼 때 어둠 속에서 문이 아주 미세하게 열려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마치 누군가가 그 문 바로 앞에 서서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참가자의 뒷주머니에 꽂혀 있던 오색천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오색천은 한국 무속신앙에서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신성한 매개체로 여겨지는 물건입니다. 참가자는 주머니 깊숙이 넣어두었기에 아무리 심하게 움직여도 빠질 리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색천이 마치 누군가 일부러 꺼내놓은 것처럼 문 앞에 다이아몬드 형태로 놓여 있었습니다. 4명으로 진행된 의식은 이처럼 수많은 이상 현상을 남긴 채 끝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의식을 반복하자 마치 단계가 올라가듯 현상들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 위험하다고 알려진 3명 버전의 놀이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3명이 4개의 모서리에서 놀이를 진행하면 필연적으로 항상 하나의 모서리는 완전히 비어있게 됩니다. 이 빈 공간이 바로 다른 차원의 존재가 들어오는 문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빈 모서리에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 등을 설치했습니다. 만약 우리 외에 다른 존재가 그 공간을 차지한다면 센서 등이 켜질 것이라는 가설이었습니다. 참가자 3명은 각자의 모서리로 향했고 저는 중앙에 앉아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센서 등은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야만 켜지도록 설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놀이가 시작되자마자 아무도 없는 빈 모서리의 센서 등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참가자들은 모두 자신의 위치에 있었고 그 누구도 센서 등의 감지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혹시 센서의 감지 범위가 예상보다 넓은 것은 아닐까? 우리는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참가자들이 센서 등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움직여 보았지만 등은 켜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센서 등 바로 앞을 지나갈 때만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놀이를 시작하자 아무도 없는 곳에 센서 등이 또다시 켜졌습니다. 그것도 참가자들이 만들어내는 동선과는 전혀 무관한 타이밍에 말입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빈 모서리에 설치한 센서 등과 그 반대편 창가에 설치한 또 다른 센서 등이 순차적으로 켜졌다 꺼지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한쪽 모서리에서 나타나 방을 가로질러 반대편 창가로 이동하는 듯한 동선을 그리며 불을 켠 것입니다. 저는 중앙에 앉아 있었기에 참가자들의 모든 발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3명이 움직이고 있음에도 때때로 4명의 발소리가 들리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그들을 지켜보면서 우리 팀원들이 도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희미한 그림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몇 번이고 목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빈 모서리에 소리가 나는 과자 봉지를 놓아두었습니다. 아주 작은 스침에도 소리가 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잠시 후 바삭하는 소리와 함께 과자 봉지가 울렸습니다. 그 순간 참가자 2명은 제 바로 앞에, 나머지 1명은 대각선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과자 봉지 근처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점은 이런 명백한 물리적 현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전자기장 측정기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닫힌 공간의 내 모서리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의식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문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심리적 착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둠과 침묵, 그리고 인간의 집중된 의식이 만들어낸 미지의 현상이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4명이 진행했을 때와 3명이 진행했을 때 모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미약했던 현상들이 반복을 거듭할수록 점점 강해졌고 마치 우리 중 가장 약한 사람을 노리는 듯하다가도 결국에는 모두를 차례대로 겨냥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놀이에서는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으며 운이 나쁘면 누구든 그 미지의 존재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섬뜩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의 세상은 우리가 인지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엿본 이 작은 틈새 너머에는 과연 무엇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밤이 평안하기를 바라며 미지의 세계에 대한 건강한 호기심과 함께 안전한 현실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희의 다음 탐사 기록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미스터리의 경계를 탐험하는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둠과 침묵이 지배하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기이하고 섬뜩한 의식, 내 귀퉁이 놀이에 대한 심층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인간의 시도와 그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미지의 현상들을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식의 여정에 동참해주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흥미로운 탐구를 함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되며 그 마음에 보답하여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인간은 예로부터 사방이 막힌 방, 특히 4개의 모서리가 있는 공간에 신비로운 의미를 부여해왔습니다. 4개의 모서리는 안정적인 구조를 상징하지만 동시에 어둠 속에서는 무엇이 숨어 있을지 모르는 미지의 영역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의 분신사바나 서양의 위자보드처럼 내 귀퉁이 놀이 역시 이 세계와 저 세계의 경계를 허물고
미지의 존재를 불러내려는 강령술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의식